이광재 교수님 그리고 박주민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유범 변호사님이 나오시는군요. 네네네. 요즘 아주 핫하시죠. 네. 아주 많이 나오시는데 어렵게 또 네. 원래 저분이 그렇게 진보적인 분이 아니세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아마 성향이나 진영을 가지고 비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나 헌법적인 관점에서, 네, 어디까지나 헌법적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하여튼 시국은 엄중하지만 그래도 기쁜 일 하나 이야기하고 가죠. 어젯밤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했어요. 또 까만색 이브닝 드레스 딱 입고 드레스 그렇게 잘 어울리시는지 몰랐는데 수상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한강 작가님이 이제 계엄 관련된 상황이 벌어진 그 상황을 놓고 글을 쓰셨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저는 소설보다 더 소설 같아요. 그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처음에 제가 받았던 느낌이 어떤 거냐면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계엄이 선포됐다 그러니까 안 믿기잖아요. 그렇죠. 마침 어머님 댁에 있었는데 TV를 어머니 보고 잠깐 전화 통화 제가 하고 있으니까 좀 켜봐 주시라고 해서 켰는데 YTN을 빼고는 나머지 모든 방송사는 정상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한번 다시 한번 그때 화면을 다 보세요. 밑에 자막으로만 지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제가 이상한 거 왜냐면 제 상식으로는 계엄이 발령되려면 전시에 준하는 사변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럼 보통 방송이 그 전시에 준하는 사변을 다루죠. 그렇죠. 네. 다루면서 그러다가 계엄이 선포되는 건데 이게 맛있어요, 저게 맛있어요. 막 그래서 예능 프로 계속 나오는 가운데 밑에 계엄이 선포됐다 그러니까 딱 직감이 오더라고요. 야, 이거는 위헌적인 계엄이다. 그 순간 바로 이제 국회로 튀어가도록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약간 인지 부조였어요. 뭐지 아무런 상황이 아닌데도 계엄이 선포됐다고 막 이런 느낌? 약간 만화 속에 있는 듯한 느낌? 예. 아주 정신없는 상태에서 국회로 막 허겁지겁 왔죠. 예. 저는 이번에 그 한강 그 작가의 노벨상을 보면서 이게 언론 그 문화예술인들한테 정말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 루이 16세가 단두대에 처형당하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루소가 나를 일로 보냈구나. 그만큼 생각의 힘이 세다는 거죠. 이번에 한강 작가의 그 5.18을 다룬 이 소설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더군다나 서울의 봄이라는 이 영화가 작년에 개봉됐기 때문에 이 수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번 서울의 봄을 보면서 이 쿠데타라는 건 이런 잔인한 것이구나. 이걸 막아야 되겠구나. 이런 문화예술의 힘이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진짜 각별한 감사를 드리는데 노벨상을 받는데 한쪽에 계엄을 선포하는 이 정말 부조화, 불합리. 이게 빨리 탄핵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 탄핵이 지난주에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시민들은 쏟아져 나와서 그렇게 외치셨는데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요일에 기자회견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나라를 끌고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또 지금 대혼란입니다.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정치적 담화를 발표하면서 윤석열이 정치적 담화를 발표하면서 자기는 이선으로 후퇴하고 한덕수 그리고 당이라고 그랬어요. 한동훈 대표라고 하지 않았고 당에 이제 일임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상민 장관의 사의는 제가 하고 그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군동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고 외교부 장관도 외교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맞죠 그게 헌법상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른 누구에게 위임할 수 없어요. 권리 또는 사고가 있어야만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다는 것만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그리고 한덕수 두 사람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얘기했던 그 뭐 위임받았다 우리가 잘 해서 하겠다. 헌법을 완전히 두 번 죽이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혀 헌법에 부합되지 않고 반헌법적인 거고 헌정 질서를 또 유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죠. 헌법대로 해야 돼요. 이럴 때는. 헌법대로 한다면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을 해야죠. 최종 책임자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빨리 탄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 대표를 짓밟은 거잖아요. 국회에 와서. 그럼 국회에서 이거를 탄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이걸 극복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 개헌 발표하고 나서 증권 시장에서 144조 원이 날라갔어요. 144조 원. 144조 원. 국민의 재산이 날라간 겁니다. 이게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140조 원 정도 될 텐데. 날라간 거고 지금 그 정도 환율이 가치가. 지금 1,430원인데 네. 지금 1,500원 이러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빨리 탄핵을 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네. 이건 빨리 이번 주 내 그 탄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를 통제하던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도 긴급 체포가 됐네요. 새벽에. 네. 그런 상황이면 지금 뭐 어떻게 경찰은 직무대행 체제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찰 같은 행정기관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요. 만약에 이제 그 청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직무를 못하게 되면 바로 대행 체제가 돌아가요. 우리 헌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면 또는 거리되면 다음은 누구? 정부조직법의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구속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시스템의 가동을 막고 있어요. 시스템대로 안 돌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스템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정부조직법 보면 순서가 1번부터 28번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고 근데 헌정질서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고 헌정질서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 유인촌 장관은 나와가지고 치안책임 장관이나 이렇게 공석되면 국민한테 큰 위험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발언은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대통령은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이 손으로 물러났다. 이거 헌법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권한을 누구누구에게 줬다. 이거 헌법에 없는 얘기고 그래서 헌법 자체가 가동 안 되게 만들고 있어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죠. 만약에 지금 군투수권은 누구야? 이런 질문 하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거죠. 앞에 나와서 설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은 자기는 이 선이 물러나 있겠다고 그러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걸 빨리 정리해 줘야 돼요. 빨리 정리하는 방법은 이광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탄핵입니까? 탄핵이죠. 네. 그렇죠. 우리가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하는 거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승리가 일어나길 바란다라고.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아유 국회죠 뭐 하는 거야라고 하다가 이번에 우원식 의장이 국회 담을 넘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 계엄을 막는 거 보고서 아 국회가 필요하구나라고 했잖아요. 국회에서 표결로 탄핵하는 것이 전 세계에 확실히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야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발생하지 않는 법도 이때 빨리 통과시켜버려야죠. 개헌법 개정 등을 좀 해야죠. 그렇게 해야 전 세계는 아 대한민국은 이제 안정된 나라가 되는구나. 법에 의해 통제되는 나라라는 것을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잘 보셔야 돼요. 한동훈, 한덕수 두 사람의 담화도 그렇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발언들 보세요. 헌법과 법이란 단어가 사라졌어요. 질서라는 말을 치환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근데 질서가 지금 헌법과 법률이 다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데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헌법이란 말을 알지 않아요. 저 친구들은. 왜냐하면 헌법을 자기네들이 위배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리고 법률이란 얘기도 이제 안 해요. 막 한동훈 대표 맨날마다 법 하던 사람인데 법이란 말도 단어가 입에서 안 나와요. 지금. 저는 한동훈 질서 대표가 안정 이 얘기를. 근데 이건 죄송합니다만 이건 전두환이 했던 얘기예요. 내가 사회를 안정시키겠다. 질서를 유지하겠다. 이거 다 군부 정권이 주로 내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헌법과 법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정의사회 구현, 정의도 이야기하고. 정의, 질서, 안정 이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40몇 년 만에 그 신군부 때가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한심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처음에 직무정지라고 얘기하길래 탄핵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직무정지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직무정지가 있지라고 보니까 헌법 제71조인데 결국 이제 구속되는 상황을 생각하고 이제 본인은 한덕수 총리하고 본인 둘이서 뭐냐면 이거를 이제 끌고 가려고 했던 거죠. 이거는 반헌법적인 거죠. 아니 대통령의 권한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누구한테 줄 수 있으며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가 뭔데 그잖아요. 이런 이 초헌법적인 발상을 하는 건 또 한 번의 구테타 비슷한 생각이라고 봐요. 그래서 헌법이란 말을 안 합니다. 법률이란 말을 안 해요. 그냥 질서, 안정 이 얘기만 해요.
근데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는 왜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 오락가락했을까요? 그게 굉장히 큰 의문인데요. 아니 사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담화를 발표하기 전날, 계엄해제 관련된 담화를 발표하기 전날 한동훈 당대표 비서실장이 그 관저에 들어갔다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그래요? 무슨 얘기를 들었던 네. 거죠. 네. 그러니까 태도가 바뀐 거죠. 아, 예. 담화문 발표 전날 네. 그날 들어갔다 나왔죠. 네. 박정화 실장이 박정환 실장이가 들어가다 나오면서 음.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죠. 마치 탄핵을 할 것처럼 하다가 태도가 바뀌었는데 그게 아마 그거 같아요. 야 지금 탄핵하면 너 대통령 안 돼. 시간을 좀 벌자.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회유했다. 네, 거기에 넘어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처음 계엄이 발표됐을 때 잘했잖아요. 국민. 그렇죠. 이게 위헌적인 계엄이라고 선언하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다 본회의장으로 와서 빨리 표결해라라고까지 하고 네. 그랬던 상황이 있었죠. 계엄 해제 때까지는 그랬죠. 갑자기 이게 한덕수 한동훈 체제가 우리가 나라를 끌고 가겠습니다. 국민들은 현재까지도 입장은 안 바뀐 거죠. 현재까지도 질서 있는 퇴진론. 지금까지도 계속 TF에서 나온 그런데 얘기가. 또 오늘 보니까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얘기가 좀 달라지고 뭐 탄핵에 대한 뭐 투표나 이런 걸 막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구속영장의 내용이 공개되면 뭐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느니 뭐 등등등의 얘기를 하고는 있죠. 예. 근데 하도 오락가락해서 이제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무정지를 시키는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탄핵 아니면은 구속. 인신구속인 거죠. 네. 아니면 사진 사퇴하면 하야. 네, 하야. 헌법에서 예정한 거 그 정도 세 가지입니다. 그 정도 세 가지인데 하야는 지금 안 하겠다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 보니까 지금 안 하겠다는 정진석 거죠. 실장 통해서 나온 거긴 하지만 하야 안 하고 차라리 탄핵 심판을 끝까지 가보자 이런 네.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로펌을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아, 예. 저는 결국은 하야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고 그럼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는 탄핵이에요. 탄핵이에요. 네. 그게 가장 전 세계 국민들한테 전 세계가 지켜봤잖아요. 네. 그런데 저렇게 빈 의석을 냅두고 아니 이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표결을 하는 저 빈자리를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대통령도 저렇고 국회도 저렇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저는 탄핵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의원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인데 저희들은 그때 본회의장 안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총을 든 군인들이 본회의장에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그랬고 지금 보니까 뭐 다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질적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 네. 대통령이 직접 전화로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 저 빈 의석에 있던 분들은 어디 있었냐면 당사에 모여 있거나 원내대표실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상황을 다 보면서 즉 무슨 말이냐면 계엄군이 총을 저희들한테 겨누고 있는데 그 계엄군 뒤에 있던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네. 계엄군이 그렇죠. 저희들한테 총을 겨누고 저희가 있고 총을 겨눈 계엄군 있고 그 뒤에 계셨던 분이에요. 계엄군 뒤에. 그 사이에 시민들도 막고 그 사이에 있었고. 시민들도 막 네.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냐. 말은 안 하지만 계엄이 성공하길 원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엄이 성공하길 원했으니까 안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들이 솔직히 자기 속마음을 얘기 안 해서 그런데 계엄이 성공하길 원했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만약에 국힘이 저기 의석을 채우고 저는 이번에 통과 못하면 저는 국힘 해산해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계엄을 찬성하고 비헌법적 내란을 찬성하고 내란이 성공하길 지원하고 그 내란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 국회 장악이었는데 네. 그거를 응원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도리가 아니고 아니 하루아침에 144조 원이라는 국민의 재산이 날아갔는데 하루빨리 자기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서 탄핵을 빨리 해야 경제를 살리죠. 어쨌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불법적으로 그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국민의힘 당대표잖아요. 당대표의 메시지는 근데 명확했어요.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그러면 뭐 아주 긴급한 상황이니까 그게 당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론은 가서 일단 계엄 해제 표결을 하자는 것이었을 텐데 많은 의원들은 사실 동참을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뒤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제 나온 얘기는 내년 2, 3월 중에 하야하고
그 다음에 대선을 치르는 걸로 하자 이렇게 국민의힘에 이것도 이제 당론 아직 채택은 안 한 것 같지만 안이 나온 거죠. 국민의힘 안이. 지금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 그건 뭐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특히 대통령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그냥 잡담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시간 끌면서. 이게 무슨 뭐 이걸 진짜 진지하게 할 거면 뭐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대통령에게 권하고 대통령이 이걸 안 받으면 우린 탄핵에 나간다. 이런 프로세스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마이크 대보세요. 안에 당내 의견이 많아서 조율해야 됩니다. 의견을 모아야 돼요. 이 얘기하면서 계속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저는 자꾸 시간 이렇게 하지 말고 토요일 날 투표장에 와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빨리 다 했으면 좋겠다고.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따로 놀고 있는 거고 국민과는 지금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제 그 처음에 계엄이 선포되는 날까지는 잘했다. 근데 그 뒤에 오락가락은 이제 국민들로 영원히 멀어질 거라고 저는. 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몽에서 못 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위성 말고 그러면 좀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 토요일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정확히 사람들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는 건 뭐냐면 잘 접촉도 안 돼요 이제는. 연락하면 전화를 안 받거나 전화기 꺼져 있거나 막 피해 다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좀 연락이 되는 의원들은 아 이번에는 그래도 표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얘기들은 해요. 물론 이제 표결했을 때 찬성을 하냐 반대를 하냐까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서 저쪽 당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작은 소리들을 좀 모아보면 뭐 지난번처럼 집단으로 안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숫자의 의원들이 남아서 표결에는 참여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찬반 어느 쪽에 투표할지는 사실 정확히 하기는 어렵죠. 알기는 어렵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반대를 하면 정말 정당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표결에 참여하는 건 저는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 지금 필요한 건데 국민들이 그거를 이 답을 원하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몇 명 의원들이 김상욱 의원은 탄핵 찬성 표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배현진 의원은 참여하겠다고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했죠. 조경태 의원도 참여하겠다고 했나요? 조경태 의원은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까지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겠다. 없으면 본인도 표결에 참여하겠다. 없으면 표결에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조경태, 김상묵, 배현진, 그다음에 원래 김혜지, 안철수는 했었고 5명이죠 지금 현재. 5명.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8명이 된다. 참여하고 다 찬성이라야 찬성해야 된다. 가결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분명한 거는 이번에 또 한 번 국민의힘이 의석에 국회에 안 들어오게 되면 나는 국민의힘은 국민에 의해서 해산당할 거라고 봐요. 이번에 들어온다. 그러나 또 한편 이게 성공을 해야 되니까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보면은 그 여의도에서 안 만나고 강남 저 멀리 가가지고 택시들 타고 가서 많이 만나고 그랬거든요. 여야 의원들 접촉을 했거든요. 많이 만났죠. 그래가지고 설득에 성공했는데 그 노력을 하나 하는 거. 또 하나는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그 분노를 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해서 토요일 날 이걸 끝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뭐 요즘 국민분들이 막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잖아요.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화환을 보낸다든지, 플래카드를 앞에 건다든지 하시고 어제도 저희 지역에서 요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모여서 얘기해 보죠라고 하루 홍보했는데 거의 100명 가까운 분이 모이셨어요. 자기 사무실 꽉 차가지고 걱정하시면서도 뭘 해야 되냐, 우린 뭘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런 모습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집회 현장에 요즘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굉장히 진짜 많이 나와서 새로운 집회 시위 문화를 좀 보여주고 계신데 어떤 분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장면을 한번 보면은 투표를 안 할 수가 없다. 안 할 수가 인간이면. 없죠.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포럼 중에서 그 ESG를 연구하는 포럼이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한참 전부터 기후 위기 환경 단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 다양한 성향의 분들이 이제 기후 위기 관심 있으면 다 오는 거니까 같이 논의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오랜 세월이 있다가 나중에 국회의원 되신 분이에요. 어쩌다가 국민의힘 가셨지만 근데 이번에 탄핵 표결 무산되고 나서 바로 추방됐어요. 포럼에서 제명하고 그 채팅방에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다 아무도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라도 표결에 참여 안 하고 반대표 던지고 이러는 거는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전에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탄핵 당시에 그 동창회를 못 나갔었대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창 모임이나 이런 모임 가면은 그냥 욕을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편하게 술 한잔 하러 갔다가 욕만 더럽게 먹고 막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많이 바뀌고 그랬다는데 이제 그런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는 거죠. 특히 보면은 근자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요새 막년에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다 취소거든요. 진짜 어렵대요. 정말 이런 거 생각하면 빨리 탄핵을 해야 되고 이번에 제가 이 집회 현장에 가보니까 좀 조금 들어보세요. 어떻게 생긴 건지. 그게 야광봉입니까? 젊은이들이 응원봉이라고 요즘 부릅니다. 응원봉. 나와서 하는 거 보면서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에너지가 또 대한민국에 탄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결국은 다음 세대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이번에 이 젊은 세대들의 에너지를 모을 때 대한민국의 변화를 꾀할 때가 온 거 아닙니까? 네. 반드시 이번 주 최근에 제가 삼성의 위기 관련된 강의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관련된 책도 좀 읽어봤는데 공이 나오는 얘기가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자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 이상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돌파해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지적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집회 문화 보니까 진짜 에너지들이 많으셔서 진짜 탄핵 이후의 세상은 이 청년들이 주인이 되고 청년들이 뭔가 자기의 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져 나가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써니님이 알려주셨네. 그거 네모난 응원봉은 문원봉이라고 부른대요. 응원봉은 이응이응이잖아요. 네모났으니까 그래서 저거는 NCT 응원봉이라고 하시고 잘 감사합니다, 써니님. 네, 다른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짚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특검이 지금 추진이 되는데 이 상황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좀 혼란스럽거든요. 상설 특검 뭐고 일반 특검 뭐고 지금 또 검경이 다 구속하겠다고 나서는 것 같고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궁금해요. 기존 수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나서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검찰도 수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도 국수본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내 수사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국수본은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있어요. 지금 검찰, 국수본으로 대표되는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모두 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검찰은 이 정부 들어서 정말 친정부적이지 못하는 평가를 넘어서서 정말 굴욕적인 모습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명태균 씨 사건 같은 경우에 선관위가 창원지검으로 보냈는데 수사를 안 하다가 공선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를 도과시켜버려요. 이게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은 사실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데 속도는 제일 빨리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장 청구권이나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으니까 신병 확보나 이런 데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근데 참 믿기가 어려운 조직이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야당에서는 국수본으로 대표되는 경찰이 좀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수본 현재 제대로 수사가 안 되다 보니까 어제 내부망에 막 비판글이 올라왔대요. 뭐 하는 거냐 경찰들. 왜냐하면 탄핵 비상계엄에 동원됐잖아요. 네. 동원됐는데 그 오명도 제대로 씻지 못하고 끝날 거냐. 그래서 막 했더니 어제 이제 뭐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이 신병을 확보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 내부 문제를 덮기에도 급급하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이 다 연루돼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공수처는 사실 수사할 역량이 안 돼요. 인원도 안 되고 그래서 특검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특검법을 만들어봤자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19대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상설특검 시도를 하나 하는 거고요. 네. 어찌됐든 거부가 될 수 있지만 좀 더 넓은 범위에 좀 더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개별 특검법 별도로 하나 지금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상설특검 규모가 작은 거예요. 상설특검 규모가 좀 작고 기간이 짧아요. 예전에 근데 있는 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거부권의 대상은 안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참 그 한편으로는 경찰, 검찰,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공수처를 좀 더 인원을 보강해줄 필요가 있고 특검법도 통과시켜야 되고 또 한편은 국정조사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가 국회에 와가지고 결국은 그 군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 결국은 그 윤 대통령이 결국은 전화로 의원들 끌어내라는 거 정말 참담하잖아요. 거짓말이었잖아요. 경고용이라며. 그런 걸 완전 봤듯이 거짓말이죠. 국정조사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 사람은. 국정조사를 빨리 해서 저는 이 과정이 또 낱낱이 국민들과 더불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갔을 때 그 정보가 은폐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할 때 열심히 수사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밀봉하려고 할 때도 하거든요. 진실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명태균 씨도 검찰에 갔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나 특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특검 해달라고. 네? 그러면 그게 지금 왜 특검이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저는 아마 명태균 이 사건도 또 하나의 한국 정치권에 거대한 폭탄을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그 기자들 사이엔 금요일 날 검찰이 구속영장 친다는 얘기도 돌던데 누구에 대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신병을 먼저 확보를 하면 탄핵 전에 확보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권한대행 체제가 돌아가는 거고요. 근데 수사와 헌법에 규정된 탄핵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걸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수사 결과를 보자. 탄핵. 근데 헌재에서 명확히 정리해줬죠. 수사와 헌법상 탄핵은 완전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따로 가도 상관없다라고 헌재가 그때 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신병이 확보됐어. 그래서 권한 정지가 돼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해. 그렇다고 탄핵 못하는 거 아닙니다. 탄핵 또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 다르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권한대행 또 탄핵 대상인가요? 권한대행도 탄핵해도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데 1번부터 28번까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 한덕수 총리가 너무 잘한다. 난 저 사람이 무조건 권한대행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반대하세요. 근데 한덕수 총리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지금 또 체포 대상이기 때문에. 체포 대상. 신병이 또 확보되면 그럼 그다음이 당연히 해요. 정부조직법에 시스템이 마련돼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다음 장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돼 있고 다 공무원들은 그런 거에 다 훈련 받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그건 권한대행 체제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쪽에서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이러면 헌정 질서가 중단된다는데 웃기는 소리고요. 탄핵되는 게 헌정 질서가 가동되는 겁니다. 지금이 오히려 헌법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이 오히려 헌법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 겁박해요. 유인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야 그거 어떡하냐. 뭐 어떡하냐. 야 시스템 다 마련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게 무슨 나라 아니에요. 이 시스템을 가동 못 시키게 하는 소수의 정치적 야욕에 물든 눈먼 정치인들이 있을 뿐이에요. 저는 탄핵을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 게 민주주의 시스템이고 헌법이 작동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계엄을 선포한 게 이게 헌법을 무너뜨리는 구태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은 확실하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거니까 법원의 역할이죠. 법원의 역할이에요. 각자 알아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삼권 분립에 자기 역할대로 충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중에 가장 대표는 역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하는 것이 가장 답이다. 명확하다. 좋습니다. 저기 그 상설특검은 어제 통과가 된 거죠? 그러면은 그건 바로 가동됩니까? 어떻게 돼요? 검경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상설특검이 통과됐다고 해서 특검이 바로 선출되는 건 아니고요. 특검 선출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일주일 정도는 걸리고요. 선출된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임명해야 되는데 대통령 임명 안 하면 또 주구장창 시간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대통령 임명을 기다려야 되는 처지인 거예요, 우리가? 내란 혐의자. 왜냐하면 상권 분립에 의해서 수사는 행정으로 분리돼요. 그러니까 수사는 행정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다 행정부 공무원들이거든요. 검사가 별거 아니에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 행정이다 보니까 대통령 임명 절차라는 게 이제 형식적으로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진짜 재가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로 보면 옥새잖아요. 이 재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불합리한 국군 통치권은 현 대통령이 있고 외교권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탄핵을 해서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게 경제를 살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진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무산시킴으로써 얼마나 많은 지금 헌정질서에 교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심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한참 동안 우리나라 헌법을 외국의 헌법학자들이 장식적 헌법으로 분류했어요. 액세서리 헌법. 그냥 헌법은 있지 규범력은 없다. 군부 통치 때 그랬잖아요. 근데 87년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생기고 개헌되면서 그러면서 헌법이 규범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국민들이 많이 헌법을 찾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많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면서 지금의 헌법의 위상을 만들어 온 거예요. 수십 년간 국민들이 노력해서. 근데 이걸 지금 깡그리 40년 전으로 50년 전으로 돌려버리고 있어요. 지금 헌법이 지금 사라졌고요. 지금 국민의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 입에서 헌법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질서, 안정 이 얘기만 합니다. 정말 그 헌법 정말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 이번 주 금요일에 꼭 지키시고 국회의원들 좀 정신 차리셔서 이번엔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헌법 이야기 하려고 노희범 전 연구관님 모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박주민 의원님 여기서 좀 인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